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여, 여보? 서연은 쓰러질 뻔한 자신을 붙잡아준 남성의 얼굴을 보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이 15년 전 잃었던 남편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서연은 그가 남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남성은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젓가락질, 물 마시는 방법, 특정 음식을 피하는 모습이 남편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신혼 시절 자신을 구하다 입은 화상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확신을 가진 서연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신의 남편의 기억을 되찾고 15년에 잃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과연 그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15년 전 잃었던 남편을 되찾는 여정.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5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호텔 웨딩홀 입구에서 서연은 곱게 차려입은 연분홍 한복 치마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아들 민수의 결혼식, 그토록 기다려온 날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신부 측 하객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연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자신의 옆자리로 향했어요. 그 자리, 남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재민 씨, 당신도 보고 있나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어엿한 신랑이 되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재민이 떠난 지 벌써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재민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새벽에 나가면서도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죠. 오늘 일찍 들어올게. 민수랑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 소식.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서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객들 많이 오셨어요? 응. 꽤 오셨어. 서연은 아들의 옷깃을 다정하게 매만졌습니다. 재민을 빼닮은 민수의 얼굴을 보니 또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빠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는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수가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된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엄마도 혼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식당 일과 새벽 청소를 하며 혼자 민수를 키워온 15년. 힘들 때마다 재민의 사진을 보며 버텼어요. 당신이 못다 한몫까지 제가 우리 아들을 잘 키울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켰어요. 민수야, 아버지 오셨어. 신부 수진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그쪽으로 갔어요. 서연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 회장인 장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특별히 모신 손님이 있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장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귀한 분이신가 봐요? 네, 저희 호텔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사업하시는 정우진 대표님이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서 제가 특별히 초대했죠. 장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 대표님, 이쪽은 사돈 어머님이십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서연은 무심코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그 걸음걸이, 그 체구.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어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분명 재민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죽은 남편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민과 똑같은 그 눈동자.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하고 예의 바른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재민 씨, 정말 재민 씨가 맞나요? 수없이 그리워하고 꿈꿔온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서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장 회장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앉으셔야겠어요. 장 회장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우진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그 목소리, 그 손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사람은 재민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안아주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15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진이 서연을 의자로 안내했어요. 그의 큰 손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민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실 뻔해서 놀랐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은 정우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도, 심지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재민 그대로였어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군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서연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민수가 정우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 김민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우진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15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를 모르는 타인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가서 손님들 맞이해. 정말요? 혼자 계셔도 돼요? 그럼, 어서 가봐. 신랑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정우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잠깐만요. 서연이 급하게 불렀어요. 정우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라고 말한들 믿을까요? 그리고요? 아니에요. 결혼식 잘 봐주세요. 정우진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재민이 자주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지 걱정되네요. 정우진이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모르는 거죠? 왜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안아준 그 느낌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재민이 맞다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재민 씨? 서연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정작 그는 서연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꿈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현실일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신없이 식을 치렀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정우진에게 향했습니다. 주례사를 듣는 그의 모습, 축가를 들으며 미소 짓는 얼굴, 패백을 구경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모두 재민이었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정 대표님이 어머님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네, 그러세요. 잠시 후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실례했나 싶어서요. 갑자기 부축을 했으니.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덕분에 쓰러지지 않았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더군요.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네, 착한 아이예요. 서연은 정우진의 왼손을 슬쩍 봤어요. 결혼 반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셨나요? 아, 저는 미혼입니다. 일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미혼이라는 말에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군요. 어머님은 혼자 아드님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걸요. 정우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순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재민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서연의 노력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던 사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국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장 회장님께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뵙고 싶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정우진 WJ 그룹 대표이사.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재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잃은 재민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재민의 기억을 되찾아주겠다고, 15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을 놓치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재민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정우진의 명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재민 씨, 정말 당신이 맞죠? 사진 속 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기다려요. 내가 꼭 당신을 되찾을게요. 우리 가족을 되찾을게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이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 차례였어요. 호텔 VIP룸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정우진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의 각도, 음식을 씹는 속도,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횟수까지도 모든 것이 재민과 똑같았어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가 두부는 젓가락으로 살짝 밀어놓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민도 그랬거든요. 김치찌개는 좋아하지만 두부는 싫어했죠. 두부를 안 드시나 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진이 멋쩍게 웃었어요. 아,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두부만은 못 먹겠더라고요. 식감이 싫어서.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재민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물을 드릴까요? 서연이 물병을 들었습니다. 정우진이 잔을 내밀었어요.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또다시 확신했습니다. 세 모금. 정우진은 정확히 세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재민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항상 세 모금씩 마시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저기, 혹시 제가 뭐 묻었나요? 자꾸 쳐다보시는데. 정우진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누군가가 생각나서요. 그렇군요. 중요한 분이신가 봐요. 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제가 그분과 많이 닮았나 봐요?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는데.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를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15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 정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미는 추억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가 봐요. 상의를 좀 벗어도 될까요? 정우진이 양복 재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정우진이 재킷을 의자에 걸었어요. 그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정우진의 왼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그 흉터는 어머!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정우진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상처.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우진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정우진이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오래된 상처예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서연은 그 흉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여름이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끓는 기름을 쏟을 뻔한 순간 재민이 달려와 서연을 밀쳐내고 대신 화상을 입었죠. 서연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자기 팔이 타들어가는데도 서연부터 걱정하던 재민. 병원에 가서도 서연이 괜찮은지만 계속 물었어요. 그때 남은 흉터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15년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 전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고였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나 보니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재민이 맞았어요.
기억을 잃은 재민이 15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족은 찾지 못했나요? 네.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저를 발견한 분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정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어딘가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1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요. 서연은 울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포기하지 마요. 저는 15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시는 거예요? 정우진이 놀라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정우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재민 같아서 서연은 더 울고 싶어졌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장 회장이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여기 계셨군요. 대화는 잘 나누셨나요? 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대답했어요. 장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정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5년 전 기억을 잃고도 이렇게 성공하셨으니. 서연이 장 회장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일을 자세히 아시나요? 아, 제가 정 대표님과 인연이 깊어서요. 처음 뵀을 때 이야기를 들었죠.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셨다고. 건설 현장. 서연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이었나요? 네, 맞아요. 부산 근처였다고 들었는데 큰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재민이 사고를 당한 곳이 바로 부산 근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당시 정 대표님은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되셨어요.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도 없었고 본인도 기억을 잃어서. 장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현장을 지나던 싱가포르 사업가 류 회장님이 정 대표님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셨죠. 그리고는 마치 운명처럼 정 대표님을 거두셨어요.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재민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조차 못했는데 타국에서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다니. 류 회장님은 정 대표님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 국적이시죠. 그렇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장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정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장 회장이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사실 정 대표님이 제 남편과 너무 닮아서요. 혹시라도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장 회장이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과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고이 간직해온 재민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와 함께 추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사진첩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턱시도를 입은 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이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재민 씨. 서연은 사진 속 재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 아래에는 재민이 쓰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지갑, 그리고 이거. 서연은 작은 나무 펜던트를 들어 올렸어요. 재민이 직접 만들어준 목각 펜던트였습니다. 하트 모양 안에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아, 이건 내가 처음 만든 거야. 서툴지만 받아줄래? 그날 재민은 수줍게 웃으며 펜던트를 건넸었죠. 서연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펜던트를 빼지 않았어요. 사고가 있던 날에도 펜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기억날까요? 서연은 펜던트를 가슴에 품었어요. 내일 정우진을 만나면 이것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펜던트가 재민의 기억을 되살려줄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연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민수의 돌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아기 민수를 안고 있는 재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재민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재민이 하던 말이었어요. 서연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수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모든 순간에 재민이 함께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민은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민수가 결혼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정말 멋진 신랑이 되었죠. 서연은 빈 공간에 대고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은 모든 물건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가져갈 것들을 따로 골라놓았어요. 목각 펜던트,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재민이 좋아하던 매실청. 이것들이 재민의 기억을 되찾아줄 거라고 믿으며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재민과 함께 보던 별들이었어요. 재민 씨, 내일은 꼭 나를 기억해줘요. 서연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운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만약 정우진이 끝내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가 싱가포르로 돌아간다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잘 자요, 재민 씨. 내일 만나요. 서연은 재민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불을 껐어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카페의 통유리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꺼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매년 담가온 매실청. 재민이 그토록 좋아했던 맛이었죠. 이게 뭐예요? 정우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매실청이에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매실청을 따랐어요. 진한 호박색 액체가 찻잔에 담겼습니다. 향긋한 매실향이 퍼져나갔어요. 정우진이 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상하네.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향,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멈췄어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처럼. 이 맛.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을 뜬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마셔본 맛인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맞아요. 재미는 매일 아침 이 매실청을 탄 물을 마셨어요. 여보, 오늘도 매실청 물 줘. 이거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며 웃던 재민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상하네요. 전 매실청을 마셔본 기억이 없는데. 정우진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 맛을 알고 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마셔온 것처럼 익숙해요.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 매실청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꼭 마셨죠. 그래서 제게 주신 건가요? 네. 당신이 정말 제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우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정우진이에요. 15년 전부터 정우진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랑 어디 좀 가주실래요? 서연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제 남편이 살던 집이에요.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정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보죠.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재민과 함께 신혼을 시작했던 작은 빌라 앞에 서연과 정우진이 서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진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우진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온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서 정우진을 부축했어요. 정우진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파요. 이상해요. 왜 이러지? 잠깐 앉으세요. 서연이 정우진을 근처 벤치로 이끌었어요. 정우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언제인지는. 머리야. 정우진이 다시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잠시 후 두통이 가라앉은 듯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좀 나아졌어요. 동네를 좀 걸어볼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슈퍼, 세탁소, 작은 놀이터. 재민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15년 만에 다시 걷고 있었어요. 옆에는 기억을 잃은 재민이 함께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진이 특정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 슈퍼 앞에서 정우진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뭔가 샀던 것 같은데.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재민은 퇴근길에 항상 이 슈퍼에서 민수 분유를 사왔어요. 뭘 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냥 느낌만. 정우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정확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분식집이 나타났어요. 옥인의 분식. 간판은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 카운터에 있던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재민이?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정우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재민이 맞지? 우리 재민이.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정우진의 얼굴을 만지려 했어요. 정우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야, 재민이야. 맨날 와서 떡볶이 먹던 우리 재민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재민이 아니에요. 닮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재민이를 못 알아보겠어? 맨날 와서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2인분에 순대 주세요 하던 그 목소리를 내가 잊겠어? 정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떡볶이 2인분 순대.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또다시 머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 말이 익숙하지?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까요? 앉아봐, 재민아.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대로 덜 맵게 해서. 할머니가 정우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정우진은 이끌리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떡볶이가 나왔어요. 정우진은 멍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 맛이 이렇게 그리운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먹는 맛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얼마나 자주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야근하다가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며 들르곤 했죠. 맛있니, 재민아?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정우진은 대답 대신 계속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분식집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저기,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일까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각 펜던트였어요. 하트 모양의 작은 나무 조각에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이, 아니, 제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결혼 1주년 기념이래요. 서연이 펜던트를 정우진에게 건넸어요. 정우진이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이 비명을 지르며 펜던트를 떨어뜨렸어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떡해요? 괜찮아요? 서연이 놀라서 정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진의 손이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우진이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각칼. 손을 베었어. 정우진이 중얼거렸어요. 오른손 검지를 바라보며 헛소리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피가 났어. 하지만 계속 만들었어.
서연이를 위해서. 서연이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우진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그러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서연. 정우진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 당신이 서연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당신의 아내 서연이에요. 정우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영원히 함께. 글씨를 읽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속했어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군데군데 빈 곳이 있었죠. 정우진이 펜던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면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중요한 건 재민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기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15년 전처럼 다정하게. 서연의 작은 아파트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서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큰 앨범을 안고 돌아왔어요. 표지가 낡은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범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추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장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신랑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나예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이었죠. 정우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전 결혼한 적이. 서연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라산 정상에서의 인증샷,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정우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아기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 민수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재민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했죠. 내가. 아빠. 정우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민수의 100일 사진이었어요. 재민이 민수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고 서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사진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 같았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만난 그 청년이. 정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이라고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꼭 닮은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난 후 혼자 키웠죠. 정우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민수가 돌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과 서연이 양옆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죠. 민수가 연필을 잡았어요. 서연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겠네 하면서 좋아했어요.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가족여행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속초의 바닷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안에서, 펜션 앞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나라니. 정우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행복했던 내가 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민수를 그네에 태우고 있는 재민의 모습.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당신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정우진이 사진을 들어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왜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아빠, 더 높이 밀어줘. 마치 환청처럼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이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은 김재민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고 민수의 아빠예요. 15년 전 건설 현장 폭발 사고로 실종됐죠. 우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정우진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15년 동안 정우진으로 살았어요. 싱가포르에서 날 걷어준 아버님이 계세요. 나를 아들처럼. 정우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안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기다려요. 가지 마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정우진은 방에 틀어박혔어요. 침대에 앉아 꺼내 든 것은 서연이 보여준 사진들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몇 장을 가져온 것이었죠. 결혼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과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미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정우진은 지갑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을 걷어준 류 회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15년 동안 부모님이라 부른 사람들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잃어버린 과거의 가족, 다른 한쪽은 15년 동안 함께한 현재의 가족. 난 대체 누구인가? 정우진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김재민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우진아, 잘 지내니? 류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내일 돌아올 거지? 네. 아버님. 그래, 조심해서 와라.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준비한다고 하시더구나. 전화를 끊고 정우진은 울었어요. 15년 동안 진짜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연과 민수는요?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그들은 정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기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우진은 체크아웃을 했어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말하려던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의 환한 웃음도. 아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정우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기로 한 거예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정우진은 표를 끊었습니다. 부산행 하나 주세요. 부산. 그곳은 자신이 발견된 곳이었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김재민이 끝난 곳. 어쩌면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정우진.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그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민수야. 하지만 발걸음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김재민이 되는 것도, 정우진을 버리는 것도. 전광판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부산행 무궁화호가 도착합니다. 정우진이 일어섰어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대합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플랫폼 앞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부산행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어요. 정우진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서연과 민수, 그리고 자신.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부산행 무궁화호가 3번 홈에 도착합니다. 부산행 무궁화호가. 그 순간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으악! 정우진이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부산행 무궁화호가.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단어.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재민아, 기차 타는 거 좋아하지? 할아버지 집에 가자. 엄마의 따뜻한 손. 기차 안에 덜컹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엄마, 나 기차 좋아요. 칙칙폭폭. 어린 재민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재민. 내가 재민. 더 많은 기억이 쏟아졌어요. 학창 시절, 첫 직장, 그리고 재민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서연의 수줍은 프로포즈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자신이 먼저 프로포즈했었죠. 서연아, 평생 나랑 함께 살아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반지를 건네던 그날. 서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우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이었어요. 응애, 응애. 갓 태어난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재민 씨,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서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정우진. 아니,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아빠란다. 그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안고 있던 감촉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첫걸음마. 아빠, 아빠. 위태위태하게 걷다가 자신의 품으로 뛰어들던 아들. 그 순간의 감동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아침이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민수가 아빠랑 놀이터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일찍 갈게. 사랑해. 그것이 서연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 김 반장, 저기 가스가 새는 것 같은데요. 후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뭐, 어디? 재민이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가스 냄새가 났어요. 모두 대피해. 빨리.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쿵. 폭발의 충격파가 재민을 덮쳤어요. 날아오는 파편들, 귀를 찢는 비명소리, 그리고 어둠. 정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날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소지품이 모두 불에. 그리고는 긴 공백.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싱가포르의 병원이었죠. 이제 다 기억나.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서연, 민수, 재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15년을 기다린 아내에게, 아빠 없이 자란 아들에게. 재민은 역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강북구 수유동. 아니, 잠깐만요. 재민이 주소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서연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제 서연의 집에 갔었죠. 새로운 아파트였어요. 죄송합니다. 주소를. 재민이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어제 갔던 곳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명함이 만져졌어요. 서연이 준 명함이었습니다. 김서연 희망 반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15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얼마나 컸을까요? 서연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재민을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오랜만에 만나시나 봐요? 네. 15년 만이에요.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이요? 와, 그럼 감격스럽겠네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격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서연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망 반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택시비를 냈습니다. 잘 만나세요. 기사의 인사를 뒤로하고 재민은 가게 앞에 섰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15년이나 혼자 고생한 서연이 이제 와서 나타난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해요. 재민이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우진 씨?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재민이에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김재민. 당신 남편이에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정말 기억났어요? 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도, 민수가 태어난 날도.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재민이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해주던 된장찌개 맛도, 민수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도 다 기억나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죠. 미안해요, 서연아. 재민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15년이나. 서연이 달려왔어요. 재민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도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보. 왜 이제 왔어요? 서연이 재민의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재민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가게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15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아왔어요, 서연아. 재민이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다시는 안 떠날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이번엔 정말 믿어요.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재회.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재민은 나란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탄 비행기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떴죠. 재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재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민이 긴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데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수도 어제 전화로 울더라고요. 아빠가 살아계신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신혼여행을 떠났던 민수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흐느낌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아빠가 살아계신 거예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민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신부 수진이 함께였죠. 민수의 시선이 서연 옆에 서 있는 재민에게 향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쿵 하고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민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났던 정우진.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낯선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민수야.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하다, 민수야. 너무 늦었지? 민수가 달려왔어요. 29살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민수가 재민을 꽉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재민도 아들을 힘껏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비록 기억을 잃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없어서 힘들었지? 재민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수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물었어요. 재민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긴 이야기야. 집에 가서 천천히 말해줄게. 서연이 다가와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완성된 포옹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던 일,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과정까지.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아빠도 우리를 기억 못하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지. 재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그게 너희들이었구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의 가족분들은? 재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일 전화해야 해요. 15년 동안 아들로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서연이 재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함께 설명해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재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우진이에요. 우진아, 언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재민의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긴 침묵 끝에 재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김재민이라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류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처음 널 발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는 걸.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15년 동안 받은 은혜를.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도 너 덕분에 행복했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재민은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줘. 가끔은 우리도 찾아와 주겠니? 어머니가 내 얼굴 못 보면 많이 그리워하실 거야. 네, 꼭 찾아뵐게요. 서연이랑 민수도 함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통화를 끝낸 재민은 한동안 울었어요. 서연이 옆에서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네요. 네,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며칠 후 재민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15년 전 사망 처리된 김재민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은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99.9% 일치합니다. 김재민 씨가 맞으십니다. 서연과 민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에 생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약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3개월이 뭐겠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가게를 도우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은 믿을 만한 동료에게 맡기고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죠. 여보, 양파 좀 더 썰어줘요. 서연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15년 전처럼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도 자주 들렀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요리 준비했어요. 그래, 꼭 갈게. 평범한 대화였지만 재민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네 사람은 사진관에 모였어요. 자, 이제 찍겠습니다. 모두 웃어주세요. 찰칵. 새로운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재민과 서연, 민수와 수진.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 사진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둬야겠어요. 서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 그러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민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가요. 어릴 때 못 간 거 다 해야죠. 좋아. 캐치볼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 하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수 아빠 체력이 못 따라가실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관을 나온 네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재민이 걸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어요.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서연이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에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재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재민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뒤로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축복처럼 내려앉았어요. 1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